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살다 보면은 두 눈 딱 감고 쳐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꼭 있습니다. 그게 소위 배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짱이 때로는 무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대개 출세를 하거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경우가 있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인데, 간단합니다. 주변 다수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상식인 거죠. 이학수 씨, 나 좀 봅시다. 예, 이 이사님. 좀 전에 회장님께 보고한 거 얼마나 신빙성 있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라니.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안전하다니요. 어찌됐든 균열은 잠시 멈춘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3시 반경에는요. 전문가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건물 균열은 다른 층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게 괜찮다 소리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회장님도 이 문제를 별거 아닌 걸로 판단하고 영업을 계속하라지 않소. 말해보시오. 이 백화점 정말 괜찮은 겁니까?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조만간 대단위로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어? 회장님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백화점 붕괴 당일 오후 4시 회의는 실질적으로 건물 붕괴에 대처하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4시에 열린 회의 내용에 대해서 1996년 서울시가 발행한 삼풍백화점 백서에서는 이렇게 밝혀놓았다. 구조기술사 이학수는 처진 슬라브를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기둥 1개로 받쳐놓는 방법과 4개로 분산해서 받쳐놓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영구적인 보강 방법으로는 기둥 주변에 철제빔을 받치고 케이블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당겨주는 포스텐션 공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준 회장이 이학수의 설명을 듣고 혹시 철근이 부러진 것 아니냐, 보강 방법을 믿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금일 폐점 뒤에 응급조치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학수는 건물이 무너져가고 있었는데도 영구적인 보강 방법까지 제시했던 것이다. 한편 회의가 끝나고 5시 30분경 건축물 구조 전문가 이학수는 이한상 사장에게 별도의 조언을 한다. 사장님, 폐점하자마자 보강공사 들어가시죠.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보강공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그동안은 이대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안전을 위해서 응급조치는 필요합니다. 일단 처진 부분을 강광 같은 걸로 떠받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분목을 선정해서 저한테 팩스로 보내주시죠. 그 다음은요?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세한 공사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는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왜... 설계 도면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그렇게 이학수는 5시 35분경인 붕괴 22분 전 백화점을 빠져나갔고 이한상 사장은 2층 중앙홀로 이동했다. 영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자, 동요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중앙홀 2층 의류 행사는 모두 1층으로 옮깁니다. 1층 어딥니까? 스포츠 센터로 가세요. 그리고 2층에서 5층 사이는 잠시 통행이 금지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어서들 이동하세요. 어서요. 한편 그 시각 식당들이 몰려있는 백화점 5층에서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엔 시설관리부 이영철 부장이 있었다. 아니, 이 차장, 어서 점포마다 가서 가스밸브부터 잠그라고 해. 어서! 알겠습니다. 가스밸브 잠그세요! 가스밸브요! 가스밸브 잠그세요! 가스밸브요! 이 차장, 가스를 잠그면 어떡해? 사장님, 지금 영업이 중요합니까? 난 영업이 중요해. 사장님!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지금 불켜면 안 됩니다. 아, 글쎄. 영업 피크 시간에 와서 왜 이 난리야. 저녁 손님들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어서 가요. 어서 가. 그만하라면 그만하세요. 뭐라. 사장님이나 다른 간부들이 영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가스가 나오든 말든 이 부장 네가 왜 참견이야? 제발! 내 말 좀 들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층 직원 사무실에서는 과장님, 이슬이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자꾸 기침이 나요. 어디서 가스 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있어봐. 이상하네. 저 밖으로 나가는 직원들이 많은데? 과장님,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스라도 폭발하면 어떡해요? 자, 우리 직원들도 하던 일 그대로 두고 나갑시다. 다른 부서 직원들도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오더라도 일단 나가자고 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매장 복도 곳곳에서는 이미 건물의 균열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던 참이었다. 그리고 건물 전체에 매캐한 가스 냄새가 번지면서 붕괴 조짐이 역력해졌다. 아니,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게 동요하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갈 즈음은 저녁 피크타임. 그 시각에 맞춰 장을 보러 온 고객들이 지하 슈퍼마켓을 비롯한 매장 곳곳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자, 딱 15분간만 진행합니다. 저녁 반찬으로 생선 40% 세일이요. 나른한 목요일 저녁에 폭탄 세일. 딱 15분간만 팔겠습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생선 세일입니다. 생선 세일. 15분 동안만 진행합니다. 여보! 자, 세일이요, 좀 세일. 크게 말해! 40% 뭐라고? 세일입니다. 갈치? 지금부터 딱 갈치는 15분만 어제도 먹었잖아요. 어서들 오십시오. 알았어. 네. 갈치하고 바지락. 그리고 40% 세일입니다. 뭐라고? 여기 지하라. 휴대폰이 잘 안 터지나 봐. 나머진 내가 알아서 사갈게. 집에서 봐요. 여기요. 갈치 2마리 줘요. 삼풍백화점 지하 2층 슈퍼마켓에 5시 40분, 그러니까 붕괴 17분 전 상황이다. 그 시각 4층 안경매장에서는 구조물 부러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5층 에스컬레이터 천장에서는 시멘트 벽이 떨어져 나갔다. 그 시각 4시에 있었던 정식 회의는 끝났지만 이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그대로 회의실에 있었다. 이학수 그 친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라주를 구조 기술사라고 하더라고. 알아서 잘 할 거야. 기술사면 기술계의 고등고시 아닙니까? 이 기술계에선 최고 기술사죠. 다만 오늘 영업 끝나고부터는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라고. 이 사장 어디 갔어? 이학수 기술사하고 보강공사 문제 얘기 끝내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게 우리 백화점 시설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난리 법석이야? 이사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한다고 해왔는데. 이번 보수공사 끝나고 건물 전체적으로 좀 조사 좀 해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를 며칠쯤 걸릴지 모르지만 최단 시간에 끝내도록 해. 백화점에서 장사를 안 하고 공사장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고객들 맞으면 되겠어? 예, 알겠습니다. 이 학수도 괜찮을 거라고 했으니까 직원들 동요하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근데 회장님, 고객들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봐 이사. 지금이 하루에서 손님 제일 많을 때야.
별것도 아닌 걸 호들갑 떨어서 고객들이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야? 저쪽에 보강공사나 연구해.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오판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지난 일이지만 참 답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5시 40분경 아직 5층을 지키고 있던 시설관리부 이영철 부장은 임원실로 전화를 걸었다. 이사님, 아무래도 건물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이 부장, 뭐라고? 큰 소리로 말해! 5층인데 붕괴될 것 같다고요! 어서 피하세요! 지금 당장이요! 거기 상황이 어때? 가스가 계속 새는 것 같습니다! 어서 피하세요! 여러분! 어서 대피하세요! 비상구로 가세요! 어서요! 완전 붕괴 16분을 앞두고 울린 비상벨. 그나마 5층에서만이었다. 백화점 전체에 비상벨이 울린 건 붕괴를 5분 앞둔 5시 52분이었다. 회장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피해납니다. 피해? 그래. 어디로? 우선 나가시죠. 엘리베이터가 정지됐어요. 비상으로 갑시다. 회장님이 어떻게 비상으로 뛰어갑니까? 지금 안 가면 죽어요. 어떡할 거야? 어디로든 당장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에스컬레이터로 가시죠. 이사!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이는데 에스컬레이터라고 움직이겠습니까? 정지돼 있어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어서 어디로든 어서! 백화점 경영진은 이준 회장과 함께 정지된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내려와 남쪽 주차장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직원들도 붕괴되지 않은 쪽에 비상구를 이용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준 회장은 그렇게 숨차도록 도망쳤으면서도 왜 백화점 고객들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5시 50분 이후 백화점은 붕괴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중앙홀 붕괴도 시작됐다. 이상하게 느낀 중앙홀과 백화점 2층 직원, 손님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피를 시작했다. 그러나 슈퍼마켓을 포함한 지하층 고객들은 사정도 모른 채 쇼핑 중이었다. 당시 한 언론사는 그 순간을 죽음의 쇼핑이었다고 묘사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 그리고 2분 뒤. (5시 57분)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온 이준 회장이 뒤돌아보자마자 삼풍백화점은 몇 초 만에 먼지 폭풍 속에서 주저앉았고 위풍도 당당하던 핑크빛 거탑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백화점 고객들의 수백 명의 점원들까지 1,5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폭격을 맞았다. 악마의 목요일 저녁 참사였다. 임원들이 빠져나오자마자 비상벨이 울렸다고 하죠. 그리고 곧바로 붕괴됐고요. 도대체 그 비상벨 누구 들으라고 울렸던 걸까요? 백화점 붕괴 당시 현장을 고스란히 지켜본 시민 최병건 씨는 사고 1년 뒤 서울시가 발행한 삼풍백화점 백서에 이런 소회를 밝혔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부모도, 형제도, 재산도 잃었다. 그리고 미력하게 남아있던 우리의 명예심도 잃었다. 근면하게, 건실하게 일하는 한국인의 명예심. 이제 그 명예심이 사라져버린 시민의 모습이 되고 만 것이다. 출연 이준, 이광세, 이한상, 곽윤상, 이영철, 윤호,
이영길, 권도일, 이학수, 최한석, 일식집 사장 백성식, 차장 전상조, 과장 전종구, 임원 김현수, 점원 신범식, 주부 전영수, 여직원 이아름, 낭독 박노식.